알뜰맨, j 콘텐트리가 리오프닝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j 콘텐트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주가가 올라갈 수나 있으려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금리 인상과 QT 축소가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의 위협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리오프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고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게 나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조금 더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콘텐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4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4개의 리포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최근인 2월 15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6만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상향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 있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매출의 비중에는 방송 방영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방송 유통, 극장 순이었습니다. 해외 영화사들도 코로나가 극심해졌을 때 촬영이 어려웠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서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영화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영화와 극장 부분들이 리오프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제 콘텐트리도 리오프닝주로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185% 상회를 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 33%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와 분기 대비해서 적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1년 매출은 7,2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7%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매출은 8,1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8% 상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송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실적에 대해서 뜯어보니까 4분기 드라마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2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8%가 상회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분기 드라마 편성은 78회로 전년도 대비해서 39회,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37회로 2017년도 IP 집적 투자 시작 이후에 분기 기준 최고 편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양 오리지널 설광화의 성과와 판권 손상 이슈 완화로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메가박스였습니다. 그래도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인 2022년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1년도에 709억 원에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 지지를 기록을 했지만 2022년도에는 21억 원으로 흑자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22년도에는 JTBC양 15편, OTT형 10편 등 총 25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편이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미국 자회사 윌프도 5편 이상 준비를 하고 있고, 동남아 OTT도 추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총 35편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DP, 지오, 지금 우리 학교는의 3연타 홈런 성과 대비 최근 주가는 넷플릭스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매수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2022년도 2월 14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메리츠증권입니다. 설강화는 대부분의 매출이 4분기에 인식되는 특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원가 인식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5억 원인데 반해 세전이익은 22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자회사 관련 영업권 상각이 100억 원 가량 반영이 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기타 부분에서 400억 원 가까운 이익의 기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증권입니다. JTBC 스튜디오는 작년
프로 IPO 자금을 활용해서 다수의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이번 분기에 약 100억 원이 투여가 되었고 향후 4년간 매 4분기에 100억 원 중후반의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J콘텐트리의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 콘텐츠 30편, 국내에서 25편이고 글로벌에서 5편을 계획하고 있고 방송 부분 편수의 증가 및 티빙이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등 플랫폼 다변화 효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극장 부분은 하반기부터 영업 일부를 정상화를 가정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부분별 영업이익은 JTBC는 340억 원, 극장은 마이너스 94억 원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향 리포트를 발간했던 유진투자증권입니다.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극장의 부진을 방송에서 예상 외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적자를 축소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100억 원대 상각비가 반영되는 점은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겠지만 글로벌 OTT 등 동시 방영작이 늘어남에 따라 판권 상각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편성의 편수만큼 판매도 활발하여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J콘텐트리의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17%가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랐던 부분이 2022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574%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OTT 플랫폼의 확산과 극장의 정상화가 아무래도 이런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대다수의 리오프닝들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 정점을 찍는다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J콘텐트리 역시 리오프닝주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이 분기별 영업이익은 2022년도 2월 14일날 SK증권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증권사 하나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분기에는 마이너스 17억을 찍지만 2분기 때 이 손실률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분기 때, 이 3분기 때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장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정상화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1550%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J콘텐트리에 대해서 물려있다 혹은 내가 J콘텐트리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3분기까지는 들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23년도의 전망치가 디테일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주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목표 가격에 대한 수정, 현재 가격 대비 목표가가 몇 % 상승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 수정에 대한 부분은 2022년도 2월 15일 유진투자증권이 하나가 있는데 6만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8% 상향이 되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개의 평균치를 구하면은 목표 주가 수정률은 6%고 2월 21일 기준 57,200원에서 목표가의 평균치인 73,667원을 퍼센트로 해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29%의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22년도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과 22년도 PER을 곱하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1조 427억 원이 나옵니다. 2022년도 2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1조 495억 원인데 목표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는 조금 초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발행주수를 나누게 되면요 77,778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57,2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적정 주가가 2만원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일단 PER이 높다라는 겁니다. PER이 보통 1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은 고 PER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고 PER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눌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로 파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엄청나게 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3월 FOMC에서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그게 싫다, 난 지금 현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2월 22일 오늘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3분기에 극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리오프닝 주로서 면목을 확실히 갖출 것이고 내년 영업이익이 더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주식이다, 제이콘텐트리가 확실한 리오프닝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s chasing fast, they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d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